여대생이 북한군의 집단 성폭행을 당했네요. 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의 강간. 그런데 이거는 북한군이 집단으로 러시아 여대생을,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여대생을 대여섯 명이 집단 폭행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여론이. 미선이, 효선이 장갑차에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그냥 난리가 났고 정권이 거의 그냥 반이 무너져 내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때. 근데 교통사고하고 집단 강간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감정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대생이.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이 뉴스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각종 명분을 내세웠을 거 아닙니까? 뭐 옛날 뭐 자기네들의 구소련 영토를 찾아야 된다, 우리 땅을 찾아야 된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베라벨 그런 것까지는 다 동의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아까운 군인들이 막 죽어나가자 30만 명 이상이 지금 사상자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이 있을 거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친척도 있을 거고, 이웃집에 청년이 나가서 죽은 경우도 있을 거고, 흉흉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젊은이가 죽어야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왜 푸틴이 저런 무리한 전쟁을 일으켰지? 이런 게 좀 흉흉했대요. 그런데다가 아니 잊어져가지고 북한군을 용병을 받아들이더니 이것들이 5명이나, 지금 밝혀진 게 5명입니다. 북한군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그러면은 감정이 어떨까요?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매체 DS 뉴스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이데일리 기자가 번역해서 실었네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대학생이, 러시아 대학생이 이제 북한군의 현지 그 적응을 프로그램으로 이제 참여했대요. 28살 대학생이라는데, 러시아 민족 우호대학에 다니는 28살 대학생인데, 전투 지역에서 약 km 떨어진 쿠르츠크 지역의 어떤 마을에서, 거기서 이 변을 당했는데, 북한군이 남의 나라 가서 전쟁하려면 일단 이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적응해주는 훈련을 위해 여대생이 이제 투입됐나 봐요. 그랬더니 이 여대생을 강간범들이, 북한군들이죠,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을 포박을 하고 했다. 이제 뭡니까? 아우, 끔찍하네요. 이 여대생이 겁에 질려서 폭로를 했네요. 그런데 4-5명의 군인이 차례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군인들의 외모가 비슷해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정말 끔찍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왜 아니겠습니까? 트라우마를 벗을 수가 없대요. 근데 폭행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 끔찍함을 평생 어떻게 잊겠습니까? 2시간 동안 그 학대를 당했대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보드카를 찾고 있는 동안에 가까스로 탈출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이 매체가 전하는 게, 그 여성 대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충격적인데 막 끔찍한데도 혹시나 이 러시아 정부에서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망칠까, 러시아 입장에서 자기한테 혹시 뭐 비슷한 게 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혹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좋은 관계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북한이 파병했는데 이게 깨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대요. 왜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이런 걱정하겠어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푸틴의 독재 국가니까 이건 내가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괜히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체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런 것부터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 놈들 전쟁 파병, 돈 벌기 위해서 파병한 거죠, 북한이. 그런데 얘네들도 뭐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는데요. 한 2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월급으로. 얘네들은 군인들한테 떨어지는 건 한 20만 원 정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은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도 여기는 밥은 주니까, 그리고 하여튼 10분의 1이라도 봉급 받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다 김정은한테로 가지만요. 자, 이래서 러시아의 민간들의 여론 분위기는 험악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푸틴도 꿈은 난처해질 수 있어요.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공산주의 독재 국가라도 어느 정도는 확 틀어막아도 이 군중들이 너무 폭발하면 못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도 이 사건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커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서방에도 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보도가 쫙 됐고요. 그러면 아마 심리전을 펼칠 겁니다. 러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서방의 뉴스가 이제 다 전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전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죠. 푸틴이 그것도 있어서 그런지 이것저것 이제 트럼프가 확전 자제하라고 러시아에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니야. 더 이상 확전 자제하세요. 그리고 큰 소리 쳤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24시간 내에 종전시키겠다. 뭐 그런 큰 소리도 있고 확전 자제라는 압박도 받았고 하니까 푸틴이 그런데다 이런 사건 나고 하니까요.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영토를 할양하는 푸틴이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일부를 내줄 테니 그런 것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휴전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향이 나왔대네요. 세계일보에서 보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을 이용해서 보도했네요. 크렘린 국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조건들을 여러 가지 내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점령한 것 중에 일부 내주는 것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으니까 휴전 협상하자. 지금까지 이런 반응이 안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아마 트럼프가 당선된 효과가 아닌가. 이것도 봐지고 일정 부분은 북한군 집단 성폭행 사건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건 이봉규의 추측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젤렌스키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 몇 개 있네요. 첫째, 나토 가입을 포기하라는 거. 그리고 중립국이 될 것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젤렌스키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영토도 조금 뭐 북부 지방의 중소도시 조그만 거, 그 다음에 남부 지방의 조그만 거는 다시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영토를 지금 한 18%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지금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중에서 대부분은 자기들이 먹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의 등 이제 그걸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된다. 그 대신 북부에 조그만 거, 남부에 조그만 거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강도 수준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나토의 회원 앞으로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나토 들어가야 이제 집단 방위 체제로 안정이 되거든요. 우리도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미 동맹이 끝나면 우리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로 말해서 한미 동맹 끊어라 이런 조건인데 그거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젤렌스키도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이 휴전 협상에 논의가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영토도 그렇고 이런 조건, 예를 들어서 나토 가입 포기하라는 것도 그렇고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쓰라는 조건도 그렇고 이거는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굴욕적인 거거든요. 외교, 안보, 주권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거니까 이러다가 이제 맥히는 거거든요. 고종이 이러다가 맥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우크라이나는 대대적인 공세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계속 합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테크스 미사일 있잖아요. 그거를 발사했잖아요. 미국제 미사일을.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영국의 스톰 섀도우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답니다. 스톰 섀도우는 여기 사진 나오죠?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대지죠. 비행기에서 쏴가지고 한 250km 날아가서 터뜨린다는 건데 이게 또 가공할 만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사일, 순항미사일, 영국도 순항미사일 이런 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서 막 지금 쏴대기 시작했어요. 이 에이테크스는 키로 정도 날아가는 건데 탄도미사일인데 이건 아주 굉장히 파괴력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쏘기 시작했고 미국도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막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뜩이나 바이든이 말하자면 역사의 저평가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것도 제대로 관리 못한 거 이런 거에 지금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금 트럼프가 막 휴전 협상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를 방어해놔야 역사에 그래도 죄인이 안 되니까 이런 걸 막 지원한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주저주저 했는데 임기 말 되니까 이걸 과감하게 지원한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이 영국의 스톰 섀도우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합작해서 개발한 건데 나토 입장에서도 이 푸틴의 승리로 전쟁을 이끌면 안 된다. 서방과 푸틴의 전쟁이고 서방과 공산주의의 전쟁인데 푸틴한테 지는 모습을 이번에 이 선례를 남기면 나머지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소한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나토에서도.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무슨 큰 소리로 이렇게 트럼프가 근데 큰 소리 막 치고 공갈 치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명태균이 아닙니다. 그냥 막 사기성 공갈을 치지 않고 한 말은 거의 다 지켰어요. 장벽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거 그 미국 국경이 얼마나 그렇게 넓은데 그걸 어떻게 장벽을 설치하냐 그냥 뻥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장벽을 트럼프 일기 때 설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막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푸틴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날 거예요. 어떻게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자기가 휴전을 이끌겠다는 방안은 안 나왔어요. 비밀리에 붙이는데 아직 왜냐하면 집권을 안 했으니까 지금 당선인신 분이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푸틴이 얘기하는 그 일부 조금만 내주는 거 지금 더 내놔 까불지 말고 더 내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설득하겠죠. 야 우리 이제 무기 이제 더 이상 못 대줘. 니네 종전할래 안 할래? 아니면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 이제 절대 못 대준다. 그렇게 하면 쫄리죠.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을 해왔는데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에서 푸틴한테 당하는 건 뭐 그건 뻔하거든요.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한테는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푸틴한테는 경제 압박이겠죠. 너네 영토 더 내놔. 즉 니네 까불면은 우리가 니네 전쟁은 못 일으켜도 경제적으로 아주 죽일 수 있다. 우리 지금 중국 죽이려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니네까지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아주 싹 그냥 니네 미국에 일절 수출 못해. 그리고 니네 에너지 수출하는 걸로 돈 버는데 서방 국가에서 니네 석유 등 가스 등 이거 못 받아들이게 우리 동생들하고 협력해서 막아버리고 그럼 니네 어떻게 살래? 한번 너 니네 아주 잃어버린 20년 경제로 가서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경제 망하면 너 푸틴 너 대통령 해먹을 것 같아? 어떻게? 협력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자식아 어떻게 할래? 자식아 소리는 안 하겠죠.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저는 점쳐집니다. 푸틴한테는 다시 말해서 경제 압박으로 협박하고 너 망할래? 살래? 젤렌스키한테 무기 못 대줘. 어떻게 할래 너? 국민들한테 맞아 죽을래? 협상해서 그나마 조금 손해보는 걸로 마무리. 푸틴도 너 18% 먹었는데 18% 인정 못 해줘. 절반은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절반은 내놔. 까불지 말고. 아니면 경제 박살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퍼센트야 뭐 이 협상하면서 정해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야 먹은 거 중에 절반은 내놔. 까불지 말고. 이러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협상해서 뭐 한 먹은 거 중에 3분의 2는 자기가 먹고 3분의 1은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마이크가 떨어지네. 이거 마이크도 겁먹었네. 전쟁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막판의 고지전이요. 엄청난 겁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에이테크 쓰고 스톰 섀도우 막 쏘고 있고 러시아도 막 대주고 있고 영국도 막 대주고 있는 거예요. 푸틴한테 전쟁 승리를 안길 수는 없다. 트럼프도 푸틴하고 친하지만 일방적으로 푸틴 유리하게 해줬다가는 자기가 미국의 역적이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여울에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여우입니다. 미국인들의 욕먹을지도 안 할 겁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마가를 외치는 사람이 미국의 입지에 손해보는 일을 하겠어요? 푸틴이 승리한 전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간접적으로 패한 전쟁이 돼요. 서방의 대표니까. 서방이 패한 건 미국이 패한 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비기기 작전으로 나가겠죠.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니네 비기는 걸로 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방 국가가 용납하겠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이 사건, 5명의 성폭행 사건, 큰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괴로워졌겠는데요, 김정은이. 간단히 보면 안 되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